네, 안녕하세요. 서성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추려서 이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자녀가 주택 청약이 됐거나 자녀에게 좀 금전적으로 보탬을 대주고 싶다 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례를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구매할 때 증여세 부분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아파트 10억 원짜리 구매한다면 계약금으로 10%, 한 1억 원 정도 내야 되고, 이건 본인 자금, 잔금 40%, 한 4억 원, 이거는 은행 대출. 잔금 50%가 문제인데 5억 원은 부모님,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여 혹은 증여로 했을 때 이제 증여세 부분 세금 이슈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부모님이 5억 원을 보통은 빌려주지는 않죠. 보통은 자녀에게 이제 주는 거죠. 사회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럼 우리가 5억 원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는 대략 9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 증여세 9천만 원을 내지 않는 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우리가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이죠. 여기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공증 받아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 4.6% 이자 설정하면 괜찮나요?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국세청에 기본 스탠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는 이제 예규 판례들 좀 보면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 추정, 일단 증여 추정이라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증여라는 거는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법령에 나와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요 항목, 요 문구에만 들어가면 이건 증여 추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무상으로 혹은 낮은 대가로 현저한 이익을 얻었으면 이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조금이라도 이익 받았으면 이거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과정인데요. 특히 우리 직계 좀비속, 즉 부모님과 자식 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직계 좀비속에게 양도한 거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대요. 양도했어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도 직계 좀비속끼리는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하네요. 또 다른 케이스. 직계 좀비속 간에 대가를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 차입금, 즉 금전대차여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과세관점 그런 기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억울한 케이스. 정말로 돈을 빌리는 경우, 우리도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어도 빌렸다고 주장해야죠. 주장. 근데 주장할 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건 모르면 손해인 거죠. 인정, 호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오시는 거예요. 공증 받으면 괜찮냐, 4.6% 하면 괜찮냐 하는데, 일단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 그럼 추천할까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제3자가 이 거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뿐인데, 공증은 보통 대략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가거나 이럴 때는 증빙 서류를 쓸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뭐 아버지와 자녀 같은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법정까지 갈 일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추천드리는 거 1번 우체국 택배 등기일자 찍힙니다. 2번 제일 편한 거죠. 이메일. 예를 들어 오늘이 2022년 1월 9일 증여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도장 찍었고요. 이걸 첨부 서류로 넣어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아버지 이메일로. 그럼 이게 한 10년 뒤에 여기서 추정이 나왔다, 소명하세요 나왔다, 그 10년 전 이메일 보면 되죠. 우리 이때 정말 금전대차 맺은 거다. 지금 이 소명하라고 해서 바로 작성한 게 아니고 정말 10년 전에 작성한 겁니다. 우리 정말 금전대차 한 겁니다.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전대차는 저는 이메일 추천드리는데, 간혹 부모님들이 이메일 주소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체국 택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자 부분 말씀드릴게요. 나름 이제 저희한테 상담 오시기 전에 많이들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 중에 대부분이 이 4.6%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이 4.6%가 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4.6%라고 말을 하는지. 이 상증법 시행령 보면 이 적정이자, 금전무산대출에서 적정이자율이란 누가 정한 거냐면 기획재정부가 정한 겁니다. 즉 이 4.6%는 기재부가 정한, 몇 년 갈지 모르죠. 내년에 바뀔 수도, 10년 후에 바뀔 수도. 하고 싶은 말 4.6% 정답 아니다. 뭐가 정답이냐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는 기준은 4.6%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4.6%로 안 하더라도 내가 정한 이자하고 현재 기준점 4.6%하고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억 원. 네, 4.6%. 좀, 계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게 이자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매년 2천만 원 이자 지급하는 금전대차 계약서랑, 2번, 매년 이자율 낮게 설정해서 1천만 원 이자 지급하는 금전대차 계약서랑,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소명이 잘 될까?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4.6%는 단순히 기준일 뿐이지 실제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4.6%로 이자를 정할 수는 없죠. 다만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자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 게 4.6%지, 내가 2%든 3%든 혹은 0.5%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자 금액 차이가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저는 2번을 추천해 드려요. 2번. 이유 1번. 우리는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를 반하는 소명을 해야 한다. 소명의 핵심은 정말 금전대차다. 정말 돈 상환할 거다 라는 이유를 많이 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자 4.6%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3-1 금전대차 계약서 갑자기 작성한 거 아니고 정말 증여일에 작성한 거다. 이거 소명자료 이메일 혹은 우편 등기. 3-2 매년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자는 비록 많이는 못 주지만 매년 상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매년 2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원금 만약에 예로 매년 2천만 원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은 언제 갚나요? 원금.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지급이라면 1천만 원은 이자, 1천만 원은 원금을 상환한다고 소명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이자율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즉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를 반하는 소명을 할 건데 금전대차 정말 돈 빌린 거 이때 금전대차 계약서 갑자기 작성한 거 아니고 증여일에 작성한 거다. 이걸 소명하는 자료는 이메일이나 우편 등기인 거고 그 다음에 매년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자는 비록 많이 못 주지만 매년 상환하고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전부 다 이자만 하는 게 아니고 원금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2억 원이 잔금이어서 2억 원 차입했다. 2억 원에 4.6%. 대략 1천만 원 좀 안 돼. 1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천만 원. 그럼 여태까지 제가 말한 거는 이자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안 한다 라는데 오케이. 그럼 2억 원 0%로 금전대차 해도 괜찮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유는 1번 1천만 원에 대한 기준은 이자에 대한 금액일 뿐 2번 우리는 국세청 기본 스탠스를 반하는 소명하는 건데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닌 원금이 실제로 금전대차라는 걸 소명하는 게 중요. 근데 어느 누가
0%대로 돈을 빌려줄까요? 정말 국세청이 말하는 너네 직계 좀비 속간에는 돈 빌려주는 거 아니지 않냐? 봐봐, 이자도 0%인데 이거 돈 준 거다. 소명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 주위만 봐도 0%로 제3자가 금전 대출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0%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자는 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자율이 4.6%를 꼭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입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